늦은 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는 수많은 불빛 중 하나인 작은 아파트의 거실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어린아이 4명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곳은 평범한 놀이방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고은아의 4쌍둥이 권민준, 권서연, 권하준, 그리고 권지우의 비밀 작전 본부였다. 아이들은 최첨단 장비로 개조된 컴퓨터 앞에 모여 앉아 거실 한쪽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엄마의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은 언제나처럼 맑고 강인했다. 첫째,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략가다운 진중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엄마가 또 밤을 새우시는군. 우리가 잠든 줄 아시겠지만 저렇게 혼자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아. 그의 말에 둘째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현란하게 움직였다. 엄마의 회사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니까. 하지만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기엔 너무 벅차 보여. 우리에겐 슈퍼맨이지만 엄마도 쉴 곳이 필요해. 셋째, 하주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교성이 뛰어난 그는 언제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맞아. 엄마에게 멋진 남자친구가 생기면 좋겠어. 함께 영화도 보고 저녁도 먹고 우리랑 같이 공원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이야. 그의 말에 막내 지우가 조용히 덧붙였다. 아이들 중 가장 관찰력이 뛰어난 지우는 엄마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아챘다. 엄마는 강한 척하지만 가끔 아주 외로워 보여. 특히 우리가 모두 잠든 밤에 말이야.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더 이상 엄마의 외로움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오갔다. 마침내 민준이 결심한 듯 선언했다. 좋아. 오늘부터 엄마를 위한 완벽한 남편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남자를 엄마에게 선물하는 거야. 아이들의 눈이 결의에 차 반짝였다. 그들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였고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4명의 천재 쌍둥이에 의한 거대한 작전이 비밀리에 막을 올렸다. 작전의 첫 단계는 데이터 수집이었다. 천재 해커인 서연이 주도권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일단 대한민국 상위 1% 남성들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 재력, 학력, 건강 상태, 사회적 평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이상형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해야지. 서연의 손끝에서 수많은 보안 시스템이 무력하게 뚫려나갔다. 국세청의 재산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 기록, 유력 언론사의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아이들의 서버로 조용히 흘러들어왔다. 하주는 소셜미디어 분석을 담당했다. 그는 수십 개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며 후보자들의 온라인 활동을 샅샅이 훑었다. 이 사람은 SNS에서 너무 과시가 심해 탈락. 저 사람은 비공개 계정에서 혐오 발언을 했네. 인성 미달로 탈락. 하주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후보자들의 지인들에게 접근하기도 하며 온라인에 드러나지 않는 사적인 평판까지 꼼꼼하게 수집했다. 그의 손을 거치자 위선적인 인물들의 가면이 속수무책으로 벗겨졌다. 민주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설계했다. 단순한 조건 매칭이 아니었다. 그는 엄마 고은아의 성격, 가치관, 생활 패턴, 심지어 사소한 습관까지 변수로 입력했다. 엄마는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해.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존경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넷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해. 민준의 손에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충돌하고 결합하며 가장 이상적인 단 한 명의 후보를 찾아가고 있었다. 막내 지우는 심리 분석을 맡았다. 그녀는 후보자들의 과거 인터뷰 영상, 공식 석상에서의 표정 변화, 심지어 필체까지 분석하며 그들의 무의식적인 성향을 파악했다. 이 사람은 웃고 있지만 눈은 불안해 보여. 아마 숨기는 게 많을 거야. 저 사람은 말투는 부드럽지만 단어 선택에서 권위적인 성향이 드러나. 지우의 날카로운 분석은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알고리즘 분석이 99.9%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아이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마른 침을 삼키며 서연의 화면을 둘러쌌다. 수천 명으로 시작했던 후보자 리스트는 수백, 수십 명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최종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에는 단 한 사람의 프로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사진 속 남자는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프로필의 이름은 권태준.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은성그룹의 최연소 CEO. 그의 이력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압도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업계를 선도하는 천재적인 능력까지. 하지만 그의 프로필에 붙은 수식어들은 냉혈한, 워커홀릭, 얼음 심장 같은 차가운 단어들 뿐이었다. 하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람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엄마가 좋아할까? 민주는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지우가 남자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상해. 이 사람 눈빛 어딘가 슬퍼 보여.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우의 말에 아이들은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그 깊은 눈 속에는 지우의 말처럼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이 추가 정보를 검색하며 말했다. 5년 전 큰 스캔들이나 사고 없이 갑자기 연인이랑 헤어졌다는 기록이 있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대. 사생활이 철저해서 더 이상의 정보는 찾기 힘들어. 민주는 결심을 굳힌 듯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알고리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 사람이 바로 시스템이 찾아낸 엄마를 위한 단 한 사람이야. 우리가 직접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어. 아이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권태준이라는 거대한 산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엄마의 행복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그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 그 어떤 거대한 존재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는 4명의 작은 거인들이었다. 고은아는 최근 들어 아이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가 싶더니 밤늦게까지 그들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곤 했다. 하지만 자신의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내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삶은 너무나 바빴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저 자기들만의 비밀놀이에 빠져 있으리라 짐작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는 몰랐다. 그 비밀스러운 놀이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계획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녀의 회사는 최근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만큼 업무량은 살인적으로 늘어났고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웃음을 잃은 얼굴, 피곤에 지친 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이후로
그녀는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왔다. 자신의 행복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가끔 아이들이 잠든 고요한 밤이면 심장을 저미는 듯한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다. 지금은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엄마이자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였다.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키보드 위로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등 뒤로 내 쌍의 눈동자가 안타까움과 사랑을 담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편 작전 본부에서는 권태준 공략을 위한 2단계 계획이 수립되고 있었다. 민준이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브리핑을 시작했다. 목표는 권태준.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엄마와 목표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다. 억지스러워서는 절대 안 돼. 모든 것은 운명처럼 보여야 한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민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준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어떻게? 은성그룹 CEO는 우리가 길 가다가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서연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답했다. 걱정 마. 내가 방법을 찾아냈어. 그녀는 화면에 한 웹사이트를 띄웠다. 다음 주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IT 보안 컨퍼런스였다. 그리고 기조연설자 명단 가장 위에 선명하게 밝혀 있는 이름. 바로 권태준이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더 좋은 소식은 이 컨퍼런스의 보안 시스템 자문을 바로 엄마의 회사가 맡고 있다는 사실이야. 엄마는 당연히 행사에 참석해야만 해. 우리가 약간의 우연만 만들어주면 돼. 아이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하늘이 내려준 운명처럼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민주는 즉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좋아. 서연이는 행사장 전체에 CCTV와 통신망을 장악해. 하준이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돌발 상황에 대처한다. 지우는 권태준의 동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해서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해야 해. 민주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며 작전을 지휘했다. 작전명은 데스티니. 엄마 고은아와 권태준의 운명적인 만남을 만들어내기 위한 내 아이들의 치밀하고도 대담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내고 과거의 상처와 오해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순수한 열망이 과연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될까?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IT 보안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행사장은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전문가들과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공기 중에는 최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과 미묘한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고은하는 행사장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총괄하며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고 프로페셔널한 아우라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같은 시각 그들의 아파트에 위치한 비밀 작전 본부에서는 네 쌍둥이가 수십 개의 모니터를 주시하며 작전명 데스티니를 실행하고 있었다. 서연은 행사장 내 모든 CCTV 화면을 자신의 모니터에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닐 때마다 화면이 바뀌며 권태준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다. 목표 VIP 라운지로 이동 중. 예상 동선과 일치. 현재 심박수 분당 75, 안정적인 상태. 지우가 헤드셋을 낀 채 권태준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며 나지막이 보고했다. 현장에는
학생 자원봉사자로 위장한 하준이 잠입해 있었다. 그는 작은 이어폰을 통해 본부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현재 VIP 라운지 주변 통제 상태, 양호. 하지만 경호원들이 너무 많아서 직접적인 접근은 어려워 보여. 민주는 모든 정보를 취합하며 작전 지휘자로서 최종 결정을 내릴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모두 대기. 목표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가장 자연스러운 타이밍을 노린다. 서연, 준비됐나? 서연은 키보드에 손을 올린 채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언제든지 내 손가락 하나면 이 건물의 모든 네트워크를 30초 안에 마비시킬 수 있어. 아이들의 눈빛이 교차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들은 엄마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내기 직전이었다. 그들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거대한 톱니바퀴가 아이들의 손끝에서 삐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권태주는 VIP 라운지 소파에 앉아 비서가 건넨 보고서를 무표정하게 넘기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첨하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가벼운 목례로 답할 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성공한 젊은 CEO로 칭송했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도 들여다본 적 없는 깊고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5년 전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마음에 단단한 벽을 쌓고 오직 일에만 몰두해왔다. 사랑, 믿음 같은 감정들은 그에게 사치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라운지 전체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꺼져버렸다. 행사장에 가벼운 소란이 일었다. 권태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국내 최대 규모의 IT 컨퍼런스에서 이런 기본적인 네트워크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동안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의도된 해킹인지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직감은 후자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었다. 모든 팀 B구역 VIP 라운지로 집결. 네트워크 비상사태 발생. 고은아의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들고 문제의 현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오류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복도를 달려 코너를 도는 순간 누군가와 강하게 부딪혔다. 중심을 잃은 그녀가 휘청거리는 순간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찰나의 순간 익숙하면서도 낯선 채취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동자와 마주쳤다. 권태준이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은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의 파편이 예고 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바로 세우며 그에게서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마음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권태주는 여전히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는 방금 전 그녀의 눈동자에서 스쳐 지나간 아주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이 소란의 책임자가 당신입니까? 그의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질책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상대에 대한 희미한 호기심이었다. 고은아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했다. 네, 제가 이번 컨퍼런스의 보안 총괄 책임자 고은아입니다. 상황은
곧 해결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녀는 짧게 대답을 마친 후 곧바로 노트북을 열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한 듯 격렬하면서도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하필 이 남자란 말인가? 왜 하필 지금 이곳에서 마주쳐야만 한단 말인가? 그녀는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오직 눈앞의 코드에만 집중했다. 권태주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그녀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존재 앞에서 위축되거나 과장된 행동을 보이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마치 그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일에만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흥미로운 여자라고 생각했다. 불과 몇 분 만에 꺼졌던 라운지의 스크린이 다시 켜지고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고은하는 마지막 코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른 뒤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외부의 가벼운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방화벽을 강화했으니 더 이상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뒤돌아서려 했다. 더 이상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잠깐만요. 권태준이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자 그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의 출입증이었다. 그녀가 출입증을 받아드는 순간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마치 강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두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고은아, 권태준이 그녀의 이름이 적힌 출입증을 보고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왜일까? 입안에서 맴도는 이름의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게 느껴졌다. 고은하는 서둘러 출입증을 목에 걸고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차단하려는 듯 단호하게 몸을 돌려 자신의 팀원들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의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권태주는 그녀가 사라진 복도 끝을 한참 동안이나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고은하라는 이름과 방금 전 느꼈던 기묘한 감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방금 저 여자 고은하 씨에 대해 알아봐. 아주 상세하게. 작전 본부에서는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방금 전 엄마와 권태준의 만남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대성공이야. 엄마랑 권태준 대표가 만났어. 하준이 기쁨에 겨워 펄쩍펄쩍 뛰었다. 서연은 승리의 V자를 그리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네, 해킹 실력 봤지? 아주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지우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두 사람의 표정을 분석했다. 두 사람 다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시선이 마주쳤을 때 동공이 미세하게 확대됐어. 이건 무의식적인 끌림의 신호야. 민준만이 유일하게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화면을 분석하고 있었다. 계획대로 되긴 했지만 엄마의 반응이 이상해. 너무 경계하는 것 같아. 마치 권태준 대표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민준의 지적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다시 영상을 돌려보니 정말 엄마의 표정은 단순한 당황함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애써 외면하려는 듯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와 마주했다. 엄마와 권태준 사이에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컨퍼런스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고은하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저녁 식사를 했다. 은하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홀로 거실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오늘 마주친 권태준의 얼굴이, 그의 목소리가, 그의 눈빛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풋풋했던 청년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공허함은 예전 그대로였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5년 전 풋풋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권태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니, 평생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이토록 잔인하게 그들을 다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거대한 폭풍이 그녀의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같은 시각 권태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서가 건넨 파일을 읽고 있었다. 파일의 제목은 고은아 개인 신상 보고서였다. 그는 한 장 한 장 보고서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이력은 평범하면서도 비범했다.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지만 갑자기 모든 경력을 중단하고 사라졌던 5년의 공백기, 그리고 1년 전 갑자기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혜성처럼 업계에 등장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가족 관계란에 적힌 내 아이의 이름이었다. 그녀가 내 쌍둥이의 엄마라는 사실에 그는 왠지 모를 충격을 받았다. 권태주는 집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고은아에 대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력서,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5년의 공백, 그리고 4명의 아이들, 퍼즐 조각들은 제각각 흩어져 전혀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모든 것은 그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했다.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눌러 그의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최진혁 실장을 호출했다. 곧이어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실장이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대표님? 권태주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최 실장, 고은아 씨에 대해 다시 조사해. 이번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를 파고들어야 해. 특히 사라졌던 5년 동안의 행적을, 비공식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알아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최 실장은 대표의 목소리에 담긴 이례적인 감정을 읽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혹시 고은아 씨와 개인적인 인연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권태주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아니, 전혀. 하지만 내 직감이 말하고 있어. 저 여자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내 직감을 무시하지 않아. 그의 단호한 말에 최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집무실을 나간 후 권태주는 다시 한번 보고서에 적힌 고은아라는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혀끝에 맴도는 그 이름이 자꾸만 그의 기억 어딘가를 희미하게 건드렸다. 한편 네 쌍둥이의 작전 본부는 이전의 활기찬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 아이들은 컨퍼런스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엄마의 표정을 분석했다. 엄마가 권태준과 마주쳤을 때 보였던 그 복잡 미묘한 표정은
아이들의 마음에 무거운 의문을 남겼다. 민준이 침통한 표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엄마는 권태준 대표를 알고 있었어. 이건 확실해. 우리의 데스티니 작전은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 위에서 시작됐던 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남편 찾아주기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서연이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풀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를 수정해야 해. 이제부터 우리의 임무는 두 사람의 과거를 알아내는 거야. 엄마는 왜 권태준 대표의 존재를 우리에게 숨겼을까?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의 눈빛이 결의에 차 반짝였다. 그녀는 즉시 은성그룹의 내부 서버에 다시 한번 침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의 목표는 현재의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5년 전 혹은 그 이전에 기록된 낡은 아카이브 서버였다. 하준과 지우는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엄마의 대학교 시절 자료를 파고들었다. 낡은 온라인 커뮤니티, 졸업 앨범 데이터베이스, 과거 학술대회 참가자 명단까지 수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끈질긴 탐색이 이어졌다.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과거 흔적을 대부분 지워버린 듯 이렇다 할 단서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아이들은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우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찾았어. 이거 봐봐. 아이들이 모두 지우의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화면에는 6년 전 열렸던 전국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 시상식 사진이 떠 있었다. 단체 사진의 가장자리 흐릿한 배경 속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명은 풋풋한 미소를 띤 젊은 시절의 엄마 고은아였고 다른 한 명은 지금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엄마의 곁에서 웃고 있는 청년 권태준이었다.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숨을 죽였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지금의 엄마와 권태준에게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하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 사귀었던 게 틀림없어. 그렇다면 왜 헤어진 거지? 그리고 왜 엄마는 한 번도 이 남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걸까? 아이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의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엄마에게는 너무나 아픈 과거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권태준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최 실장은 국내 최고의 정보원을 동원했지만 고은아의 5년 공백기는 마치 전문적인 요원에 의해 지워진 것처럼 깨끗했다. 그녀가 사용했던 모든 금융기록, 통신기록, 출입국 기록까지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다. 이것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최 실장은 이 사실을 권태준에게 보고하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마치 국가정보기관 수준의 보안 전문가가 개입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은아 씨의 과거를 지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권태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자신의 과거를 지워야만 했던 여자,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여자. 고은아라는 인물에 대한 그의 의심과 호기심은 더욱 증폭되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 신락 같은 단서라도 찾아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의 명령에 최 실장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마침내 아주 작은 흔적 하나를 발견했다. 강원도의 한 작은 산부인과에서 5년 전 고은수라는 가명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기록 역시 출산 기록은 남기지 않은 채 중간에 끊겨 있었다. 고은아는 최근 부쩍 예민해져 있었다. 권태준과의 재회는 굳게 닫아두었던 그녀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과
차갑게 돌아섰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그녀를 괴롭혔다. 날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매정하게 돌아섰던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씁쓸하게 웃었다. 모든 게 오해였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녀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장난기 넘치던 아이들이 부쩍 진지해졌고 자기들끼리 모여 속닥거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혹시 아이들이 무언가 알아챈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픈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녀는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전 본부에서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서연이 마침내 은성그룹의 오래된 프로젝트 아카이브 서버의 보안을 뚫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고은아라는 키워드로 서버 전체를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파일을 찾아냈다. 그것은 6년 전 권태준이 그룹의 차세대 보안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직접 작성했던 프로젝트 제안서였다. 그리고 그 제안서의 핵심 기술 자문 및 공동 연구원 명단에 선명하게 적혀 있는 이름. 한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고은아. 아이들은 모니터에 떠오른 제안서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 두 사람이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 미래를 꿈꿨던 파트너였다는 증거였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의 재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다. 엄마는 단순한 학생 조수가 아니라 권태준의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왜 지금 엄마는 작은 회사를 힘들게 운영하고 있고 권태준은 거대 그룹의 총수가 되어 있는가?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엄마와 권태준은 과거의 깊은 연인이자 파트너였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헤어졌고 엄마는 그와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홀로 아이들을 낳아 길렀다. 아이들은 화면에 떠 있는 낡은 사진과 프로젝트 제안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들의 단순했던 엄마, 남편 찾아주기 프로젝트는 이제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거대한 여정이 되어버렸다. 민준이 동생들을 돌아보며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알아내야 할 것은 단 하나야. 5년 전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은성그룹 전략기획실 윤성영 이사의 사무실은 그녀 자신만큼이나 차갑고 빈틈이 없었다. 최고급 가구와 절제된 예술품으로 장식된 공간에는 그녀의 예리한 통제력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녀는 방금 부하 직원에게서 보고를 받은 내용을 곱씹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태블릿 PC를 응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권태준 대표가 최근 고은아라는 이름의 여성을 뒷조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경의 우아한 미소 뒤에 감춰져 있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와인잔을 들었다. 붉은 액체가 잔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며 5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는 태준의 옆자리는 오직 자신뿐이라고 평생을 믿어왔다. 두 가문의 정략적인 약속이 아니더라도 그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모를 고은아라는 여자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훔쳐가 버렸다. 그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태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합리화했다.
그녀는 고은아가 완벽하게 사라졌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령처럼 다시 나타나 태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니. 이것은 그녀의 완벽한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잠자고 있던 질투와 불안이 독사처럼 고개를 들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싹부터 잘라버려야 한다. 고은아가 다시는 태준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도록 그녀의 존재 자체를 이 바닥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심했다. 윤성영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그녀의 정보망을 통해 고은아가 운영하는 작은 보안회사 EH 시큐리티의 가장 큰 고객이 이노바테크라는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노바테크는 최근 은성그룹과의 협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윤성영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먹잇감은 정해졌다. 그녀는 곧바로 이노바테크의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독약과도 같았다. 은성그룹과의 파트너십이라는 거대한 당근과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채찍. 며칠 후 고은아는 청천벽력 같은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노바테크로부터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였다. 사유는 납득할 수 없는 보안상의 허점과 업무 태만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었다. 업계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EH 시큐리티를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회사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자 작은 회사는 순식간에 존폐의 위기에 내몰렸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회사의 자금 흐름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고은아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회사의 대표이자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리더였다. 그녀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노바테크의 결정은 비상식적이었다. 그들의 시스템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오히려 얼마 전에는 그녀의 팀 덕분에 큰 해킹 위협을 막아내기까지 했다. 이것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왜?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하지만 이노바테크에서 문제를 일으킨 회사라는 거짓된 낙인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업계의 시선은 차가웠고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무력감을 느꼈다. 5년 전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을 때와 같은 막막함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는 책상에 엎드려 지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내 아이들의 얼굴뿐이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위기를 금세 눈치챘다. 평소보다 훨씬 더 지쳐 보이는 엄마의 얼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통화들, 그리고 집안에 무겁게 내려앉은 불안한 공기. 아이들은 더 이상 과거를 파헤치는 탐정놀이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었다. 엄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들은 즉시 작전 목표를 엄마 회사 공격의 배후를 찾아라로 변경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엄마의 눈을 피해 그들만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번에도 서연이 선봉에 섰다.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그게 누구든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그녀의 목표는 이노바테크의 내부 서버였다. 계약 해지의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 이노바테크의 보안 시스템은 생각보다 허술했고 그녀의 실력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쉽게 찢겨나갔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이메일, 메신저 기록, 그리고 은밀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이노바테크 대표와 발신지가 은성그룹으로 되어 있는 누군가 사이에 오고 간 암호화된 이메일들이었다. 암호는 최고 수준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민준과 지우, 하주는 초조하게 서연의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화면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암호화가 풀리며 이메일의 내용이 화면에 드러났다. 이메일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은성그룹의 파트너십을 대가로 EH 시큐리티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업계에서 불이익을 주라는 노골적인 압력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은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 윤성영. 아이들은 즉시 인터넷에 그 이름을 검색했다. 화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미녀 윤성영의 프로필이 떠올랐다. 은성그룹의 얼음공주, 권태준 대표의 가장 유력한 약혼녀 후보. 그 수식어들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얼굴에서 평소의 침착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권태준 대표의 약혼녀가 엄마를 공격하고 있었던 거야. 하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왜, 엄마랑 무슨 원수가 졌다고? 지우는 윤석영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저 여자의 눈, 엄마를 볼 때랑 비슷해. 질투하고 있어. 엄마가 권태준 대표의 관심을 받는 걸 질투하는 거야. 지우의 분석은 정확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엄마와 권태준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질투하는 윤석영의 현재.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순진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명백한 적이었다. 엄마의 행복을, 그리고 엄마의 회사를 파괴하려는 강력한 적.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준이 윤석영의 사진이 떠 있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나지막이 선언했다. 좋아. 이제 우리의 적이 누군지 확실해졌어. 고은아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이노바테크와의 계약 해지 이후 연쇄적으로 다른 작은 계약들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윤석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은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한계였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5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내던져졌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떴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TJNEH 531. 태준과 은하,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난 날짜. 화면이 바뀌며 오래된 사진 폴더가 나타났다. 사진 속에는 지금과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 앳되고 행복한 미소를 띤 그녀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젊은 시절의 권태준. 그 사진 한 장이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을 열어버렸다. 5년 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연인이었다. 같은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천재성을 첫눈에 알아봤다. 그들은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최고의 파트너였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차세대 보안 알고리즘을 함께 개발하며 미래를 꿈꿨다. 복잡한 코드를 두고 벌이는 그들의 논쟁은
그 어떤 사랑의 속삭임보다 짜릿했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희열은 그 어떤 키스보다 달콤했다. 태주는 은성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잠시 잊고 그녀 앞에서만큼은 평범한 청년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연구를 마치고 한강 공원을 거닐던 태주는 그녀의 목에 작은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였다. 이 알고리즘이 완성되면 이걸로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은하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 순간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아기에 찬 시선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것을. 윤성영은 태준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가면 뒤에 시커먼 질투심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옆자리는 당연히 자신이라고 여겼다. 감히 평범한 집안의 고은아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고 운명은 잔인하게도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은하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며 집안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나앉게 된 것이다. 서경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태준에게 접근했다. 교묘하게 조작된 사진과 위조된 금융 거래 내역서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마치 은하가 경쟁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자신들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팔아넘긴 것처럼 보이게 꾸며진 완벽한 증거였다. 태준아, 믿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고은아 씨가 우리 모두를 배신했어. 서경의 악마 같은 속삭임에 젊고 오만했던 태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은 컸고 그의 이성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동시에 서경은 은하에게도 접근했다. 그녀는 은성그룹권 회장의 대리인인 척 연기하며 은하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다. 권 회장님께서 아드님 장례를 위해 조용히 물러나 달라고 하시는군. 태준 씨도 동의한 일이야. 이 돈 받고 다시는 그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말게. 은하는 당연히 거부했지만 서경은 비웃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아, 그리고 자네 아버님 회사의 부도를 막아준 것도 우리 쪽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군. 태준 씨의 마지막 배려라고 하더군. 그 말은 은하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마지막 만남의 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다. 배신감에 휩싸인 태주는 그녀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다. 결국 너도 돈 때문에 나를 만난 거였나? 내 사랑과 우리의 꿈이 너에게는 고작 그 정도 가치밖에 없었던 건가? 그의 차가운 눈빛과 비난의 은하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자신을 버렸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자존심이 상한 그녀 역시 차갑게 돌아섰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긴 채 오해 속에서 비극적으로 헤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하는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혼란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며칠 밤낮을 울었다. 하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태동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고은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엄마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지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오직 아이들만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그렇게 그녀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홀로 4명의 천사를 낳아 길렀다. 고은아는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와 흐느끼고 있었다. 5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은 채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액자가 들어왔다. 4명의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민준, 서연, 하준, 지우, 그녀의 전부이자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멈췄다. 슬픔과 절망이 있던 자리에 강인한 분노와 결의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나약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엄마다. 그녀는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의 터전인 이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자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냉철해져 있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울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싸우기 위해서였다. 이 부당한 공격의 배후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밝혀내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기 위해 고은아의 반격이 조용히, 그러나 그 무엇보다 맹렬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작전 본부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거운 결의가 감돌았다. 엄마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윤석영이라는 명확한 적의 등장은 아이들의 순수했던 계획을 진짜 전쟁으로 바꾸어 놓았다. 민주는 거대한 터치스크린 앞에 서서 동생들을 향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화면에는 윤석영의 사진과 함께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에 맞지 않는 냉철함과 단호함으로 가득했다. 지금부터 데스티니 작전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 새로운 작전명은 방패와 검. 방패로 엄마를 지키고 검으로 적을 심판한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다. 가족의 명운이 걸린 싸움이었다. 민주는 작전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윤석영은 은성그룹의 실세야. 정면 대결은 불가능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게릴라가 되어야 한다. 그녀의 약점을 파고들어 조금씩 무너뜨리고 엄마가 반격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다. 그는 윤석영의 프로필을 확대하며 말을 이었다. 모든 완벽해 보이는 인간에게는 반드시 허점이 존재하기 마련이지. 서연이 자신만만하게 키보드를 잡았다. 내가 선봉에 설계. 은성그룹의 메인 서버는 보안이 철통 같지만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는 않아. 주니어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메신저, 구내식당 결제 시스템, 법인 차량 운행 기록 같은 주변 시스템은 분명 허점이 있을 거야. 그런 사소한 데이터 속에 윤석영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 그녀의 손가락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디지털 뒷골목을 탐색하며 적의 가장 부드러운 살을 찾아 나섰다. 하주는 인적 정보, 즉 휴민티 수집을 맡았다. 그는 매력적인 대학생, 인턴이라는 가짜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만들었다. 목표는 윤석영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의 인턴이나 신입사원들에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사람의 불만만큼 확실한 정보원은 없지. 특히 윤석영처럼 까다로운 상사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 어딘가에 불만을 쏟아내고 싶어 할 거야. 하주는 특유의 친화력과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으로 온라인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조심스럽게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모든 정보는 분석가인 지우에게로 모였다. 그녀의 역할은 서연이 찾아낸 데이터 조각과 하준이 수집한 소문들을 결합하여 의미 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다만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야 할 뿐이야. 사람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데이터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미세한 불일치, 바로 그곳에 윤석영의 약점이 있을 거야. 그녀는 수많은 정보의 흐름 속에서 패턴을 읽어내며 적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는데 집중했다. 4명의 아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완벽한 협업을 통해 거대한 적을 향한 보이지 않는 그물을 짜기 시작했다. 서연의 해킹은 예상보다 빨리 성과를 보였다. 그녀는 은성그룹의 법인 차량 운행 기록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대부분의 기록은 평범했지만 유독 윤석영 이사의 기록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회사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강남의 한 고급 스파를 방문하면서 운행 목적은 거래처 미팅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아주 사소한 비리였지만 이것은 그녀의 완벽한 가면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서연은 즉시 이 정보를 지우에게 전송했다. 비슷한 시각 하준의 공작도 결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전략기획실의 한 인턴과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쌓는데 성공했다. 과도한 업무에 지쳐있던 그 인턴은 하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윤 이사님은 정말 악마가 따로 없어요. 주말에도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킨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명품 드레스를 찾아오라더니 집도 아닌 웬 이상한 오피스텔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준은 능숙하게 대화를 유도하며 그 오피스텔의 주소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지우는 서연이 보낸 차량 운행 기록과 하준이 알아낸 오피스텔 주소를 크로스 체크했다. 소름 끼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윤성영이 허위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날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그 오피스텔 근처였다. 지우는 즉시 그 오피스텔의 등기 부등본을 열람했다. 소유주는 페이퍼 컴퍼니. 윤성영이 비자금을 숨기거나 비밀스러운 용도로 사용하는 유령 회사 소유의 아지트가 분명했다. 단순한 회사 차량 유용이 아니었다. 더 큰 비리의 꼬리가 잡힌 순간이었다. 찾았어. 지우의 나지막한 말에 아이들이 모두 그녀의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화면에는 차량 운행 기록과 오피스텔의 주소,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의 정보가 나란히 떠 있었다. 이것은 윤석영을 한 번에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를 혼란에 빠뜨리고 방어적으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무기였다.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언론에 터뜨리기엔 증거가 부족해. 하지만 이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이 있어. 민준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정보를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적에게 흘리기로 했다. 바로 은성그룹의 내부 감사팀이었다. 감사팀장은 권태준 대표의 신임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인물로 윤석영의 파벌에 속하지 않았다. 서연은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내부 고발 형식으로 윤석영의 비리 정황을 담은 메일을 감사팀장에게 발송했다. 메일에는 조작된 차량 운행 기록과 오피스텔 주소,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에 대한 의혹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윤석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고은아의 회사가 곧 파산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부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이사님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에 대한 긴급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 페이스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내부 감사팀, 대체 누가? 어떻게 내 비밀 오피스텔의 존재를? 그녀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적의 존재를 처음으로 실감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위기감과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같은 시각 아이들의 작전 본부에서는 해킹한 CCTV를 통해 감사팀이
윤석영의 사무실을 덮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는 대신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화면 속에서 당황하고 분노하는 윤석영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반격의 첫 단계는 성공이었다. 그들은 거대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아이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석영에게 불어닥친 내부 감사의 폭풍은 고은아에게 예상치 못한 숨 쉴 틈을 주었다. 윤석영이 자신의 비리를 수습하고 내부의 적을 찾아내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EH 시큐리티를 향한 부당한 압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고은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흔들리던 회사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약간의 행운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등 뒤에서 4명의 작은 수호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아이들의 작전 본부에서는 승리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의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윤석영의 부서가 감사팀에 의해 발칵 뒤집히는 CCTV 영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민준이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이제 엄마와 권태준 대표가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윤석영이 적이라는 것도 알아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아직 모르고 있잖아. 우리 아빠는 대체 누구지? 민준의 질문에 작전 본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막연한 추측은 있었지만 한 번도 진지하게 마주한 적 없는 문제였다. 분석가인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우며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엄마가 권태준 대표와 헤어진 시점, 그리고 엄마가 세상에서 사라졌던 5년의 공백기, 그리고 지금 우리의 나이, 이 모든 것의 시점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해. 그녀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서연은 자신들이 태어난 병원의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그녀가 예전에 몰래 해킹해서 저장해둔 파일이었다. 출생 기록에 적힌 날짜는 엄마와 권태준이 헤어진 후 약 10개월 뒤였다. 퍼즐 조각들이 소름 끼치게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 하준이 화면 속 권태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처음 봤을 때부터 전혀 낯선 사람 같지가 않았거든. 그냥 기분이 이상했어. 하준의 직감은 언제나 무시할 수 없는 정확도를 보였다. 민주는 터치스크린 앞으로 걸어가 권태준 이꼴 친아빠 라는 수식을 적었다. 거대한 물음표가 아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엄마, 남편 찾아주기 작전은 처음부터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더 이상 추측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그들은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를 원했다. 바로 그의 DNA였다. 아이들의 눈빛이 다시 한번 결의에 차 빛나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대담한 작전, 아버지의 유전자 작전이 시작되었다. 작전의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우가 삼엄한 남자 중 한 명인 권태준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그의 24시간 동선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은성그룹 본사 근처의 한 고급 카페에 들러 커피를 테이크아웃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 아이들의 목표는 바로 그가 마시고 버린 커피 컵이었다. 계획은 분초 단위로 치밀하게 짜여졌다. 서연은 해킹을 통해 작전 실행 시간 동안 카페의 주문 시스템과 주변 교차로의 신호등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혼란을 야기하는 역할을 맡았다. 하주는 현장에서 길 잃은 강아지를 찾는 초등학생으로 위장하여 권태준의 운전기사가 컵을 버릴 쓰레기통 주변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임무를 맡았다. 지우는 근처 건물 옥상에서 망원경으로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하준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달하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는 작전본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하며 지휘했다. 작전 당일 아침 현장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곧이어 권태준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카페 앞에 멈춰 섰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고 잠시 후 권태준이 차에서 내렸다. 하주는 애타게 강아지를 부르는 연기를 하며 목표 지점인 쓰레기통 주변을 맴돌았다. 해피야, 어디 있니? 그의 연기는 너무나 실감나서 지나가는 행인 몇몇이 그를 안쓰럽게 쳐다볼 정도였다. 잠시 후 권태준이 커피를 들고 나왔고 운전기사가 그에게서 빈 컵을 건네받았다. 지금이야. 민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연이 엔터키를 눌렀다. 카페의 주문 스크린이 오류 메시지를 뿜어내고 길 건너편 자동차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교차로의 신호등은 동시에 빨간불과 파란불을 깜빡이며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소음이 나는 쪽으로 쏠린 그 찰나의 순간 운전기사가 무심코 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하준의 이어폰으로 들려왔다. 왼쪽 경호원 시선 돌아갔어. 3초. 하준은 강아지를 찾다. 발을 헛디딘 척 자연스럽게 넘어지며 쓰레기통을 덮쳤다. 그는 넘어지는 순간 번개 같은 동작으로 커피컵을 낚아채 자신의 가방 속에 숨겼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무릎을 털고 일어나 울먹이며 다시 강아지를 찾아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경호원 중 누구도, 심지어 권태준 자신도 방금 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대담한 작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아이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샘플을 들고 본부로 복귀했다. 이제 남은 것은 DNA 검사였다. 서연은 엄마의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자신들의 전니 하나를 몰래 꺼내왔다.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절대적인 비밀을 보장하는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 긴급 검사를 의뢰했다. 샘플은 퀵 서비스를 통해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아이들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앞으로 나오게 될 결과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틀 후 마침내 검사기관으로부터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서연의 모니터 주위로 모여들었다. 작전 본부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암호를 풀었다. 잠시의 로딩 시간 후 화면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다. 아이들은 모두 스크롤을 내려 최종 결론이 적힌 부분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리고 그곳에 적힌 문장을 보았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 그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작전 본부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아이들은 환호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화면에 떠 있는 숫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충격, 혼란,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아이들을 덮쳤다. 그들이 엄마의 짝으로 찾아주려 했던 남자, 엄마를 아프게 한 과거의 남자, 그리고 엄마를 공격하는 여자의 약혼자, 그 모든 수식어를 가진 남자, 권태준이 바로 자신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이들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작전은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DNA 검사 결과가 뜬 모니터 앞에서 아이들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99.999%라는 숫자는
그 어떤 코드보다도 복잡하고 그 어떤 알고리즘보다도 무겁게 아이들의 마음을 짓눌렀다. 지금까지의 모든 작전은 엄마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게 되었다. 분노, 혼란,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희미한 호기심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첫째 민준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동생들을 돌아보았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엄마의 남편을 찾아주거나 윤석영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알아야만 해. 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진실을. 민준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을 알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비극의 두 주인공인 엄마와 권태준을 직접 대면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입으로 직접 과거의 매듭을 풀게 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마지막 작전, 진실의 순간이 계획되기 시작했다. 이번 작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대담해야 했다. 아이들은 두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야만 했다. 엄마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는 일이었다. 서연은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어 스위스의 유서 깊은 기술 재단인 척 위장했다. 그리고 EH 시큐리티에 아주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냈다. 기존 계약금의 몇 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파산 직전의 회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동아줄이었다. 최종 계약 미팅이라는 명분으로 엄마를 약속 장소로 불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권태준을 움직일 미끼는 윤석영의 비리였다. 서연은 내부 감사팀의 보고서를 해킹해 윤석영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중 5년 전 고은하의 가족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애매한 거래 내역 하나를 발견해냈다. 그녀는 이 정보의 조각만을 따로 떼어내 권태준의 신복인 최진혁 실장에게 익명의 정보원인 척 흘렸다. 윤석영 이사의 5년 전 비밀에 대한 해답을 원한다면 지정된 장소로 오십시오. 라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두 마리의 물고기가 하나의 덫을 향해 헤엄쳐 오고 있었다. 약속 장소는 아이들이 가짜 재단의 이름으로 통째로 빌린 시내의 한적한 갤러리였다. 약속 시간이 되자 고은하는 중요한 계약을 앞둔 긴장된 표정으로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다. 몇 분 뒤 최 실장에게서 정보를 받고 온 권태준 역시 굳은 얼굴로 갤러리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갤러리 중앙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해킹으로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잠겼다. 방 안에는 어색하고도 팽팽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만이 남겨졌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태준이었다. 그는 고은하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의아했지만 지금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눈앞의 의혹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정보 조각을 그녀에게 내밀며 차갑게 물었다. 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윤석영이 당신 집안의 돈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거냔 말이다. 그의 질문에 고은하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이제 와서 그게 궁금한가요? 당신과 당신 집안에서 돈으로 내 뺨을 후려치며 사라지라고 했을 땐 언제고. 두 사람의 말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팽팽했던 공기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권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내 집안? 무슨 소리지? 돈을 받은 건 당신 아니었나? 윤석영에게서. 은하 역시 그의 말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윤석영? 아니, 날 찾아온 건 당신 아버지의 대리인이었어. 당신도 동의한 일이라고 했고. 두 사람이 5년 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기억이 처음으로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윤석영이 준 돈과 당신 아버지가 준 돈. 두 개의 다른 진술이 나타난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5년 전 그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시작된 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영이라는 제3자의 교묘한 거짓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변해갔다. 서경이 태준에게 보여주었던 조작된 증거들, 그리고 은하에게 속삭였던 잔인한 거짓말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자 5년 동안 그들을 옭아매고 있던 거대한 오해의 실체가 드러났다. 윤석영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한 것이다. 권태주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사랑했던 여자를 오해하고 내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그를 덮쳤다. 은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도 전에 잔인한 운명의 장난에 대한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찬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었다. 한참 후 권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은하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고서에서 봤어.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고. 그것도 넷이나. 그의 질문에 은하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진실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그래, 있어. 올해 5살이야. 그리고 당신 아이들이야. 태준 씨.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권태준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휘청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배신감, 후회, 그리고 자신이 내 아이의 아버지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을 지켜온 냉철한 이성의 가면이 산산조각나고 그 안에서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죄책감, 황홀감, 그리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윤석영에 대한 살인적인 분노.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아이들은 작전 본부에서 그들이 설치한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의 입에서 당신 아이들이야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숨을 멈췄다. 화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권태준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남자의 눈물. 그것은 아이들의 마음에 깊고 복잡한 파문을 일으켰다. 5년 동안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이 이제야 고통스럽게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방 안의 두 사람에게는 이제 과거의 연인이라는 이름 대신 부모라는 무거운 이름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었다. 갤러리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권태준과 고은하는 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충격과 후회, 그리고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과거를 훔치고 현재를 파괴하려 하며 미래가 되어야 할 내 아이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공동의 적에 맞서야 하는 전쟁이었다. 권태준은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최 실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윤석영의 모든 것을 빼앗을 거야. 하지만 윤석영은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내부 감사로 인해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졌음을 직감한 순간부터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다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권태준의 명예와 은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치명적이고 악랄한 스캔들이었다. 그녀는 5년 전의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권태준을 가해자로 고은하를 비극적인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한 유력 언론사가
IT 업계 신화 권태준,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5년 전 권태준이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고은아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보안 알고리즘을 훔치고 그녀를 버렸으며, 최근 그녀가 자신의 회사를 차리자 과거를 덮기 위해 회사를 파산시키려 했다는 것이었다. 윤석영이 흘린 조작된 증거와 인터뷰는 너무나 그럴듯해서 대중의 분노는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긴급 이사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태준은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동시에 고은아의 작은 회사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비운의 천재이자 거대 권력의 희생양으로 둔갑해 있었다. 윤석영의 계략은 완벽해 보였다.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설령 진실을 밝힌다 해도 아무도 믿지 않게 만들려는 잔인한 수였다. 그들은 이제 함께 있는 모습만으로도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 마침내 6명의 가족은 하나의 팀으로 뭉쳤다. 직접 만날 수 없는 그들은 아이들이 구축한 완벽한 보안의 가상전쟁 상황실에서 만났다. 화면 속에서 마주한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민준이 상황판을 띄우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적의 공격은 거세지만 거짓은 반드시 빈틈을 남기게 되어 있어. 지금부터 우리의 임무는 그 빈틈을 찾아내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권태준은 킹으로서 기업과 법률이라는 현실의 전쟁터를 맡았다. 그는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이사회의 공격을 막아내며 시간을 벌어야 했다. 또한 윤석영이 더 이상의 내부 정보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그룹의 모든 서버 접근 권한을 통제했다. 내가 외부의 공격을 막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적의 심장을 먹게 할 비수를 찾아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된 남자의 절박함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다. 고은하는 퀸으로서 전체적인 전략과 분석을 지휘했다. 누구보다 알고리즘의 원본을 잘 아는 그녀는 윤석영이 조작한 데이터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언론에 유출된 자료의 데이터 패킷을 역추적하며 정보가 흘러나온 근원지를 찾아 나섰다. 윤석영은 서두르다 실수를 했어. 이 데이터에는 그녀의 서명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은 전장을 누비는 특수부대였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해킹 실력을 총동원해 윤석영의 비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기사를 터뜨린 언론사와 기자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흔적, 그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한 그녀의 사이버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주는 모든 소셜미디어를 감시하며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고 윤석영 측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역정보를 흘려 적진에 혼란을 주었다. 지우는 언론에 비친 윤석영의 인터뷰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그녀의 심리 상태를 파악했다. 그녀는 지금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 이런 상태에 인간은 방심하게 되지. 자신의 비밀 서버에 접속하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커. 막내의 분석은 언제나처럼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민주는 이 모든 활동을 조율하며 부모님과 동생들 사이의 정보 흐름을 통제하는 야전 사령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권태준의 대표직 해임을 결정할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전쟁 상황실의 모든 모니터에 희소식이 동시에 떠올랐다. 고은하가 마침내 조작된 데이터가 유출된 서버의 위치가 윤석영의 유령 회사 소유의 해외 서버임을 밝혀냈다. 거의 동시에 서연이 비자금 계좌의 마지막 암호를 뚫고 윤석영이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거액을 송금한 결정적인 거래 내역을 확보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주주총회장.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이 모여 권태준을 비난하고 있었다. 화상 연결로 회의에 참석한 윤석영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위선적인 연설을 늘어놓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권태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아이들이 보낸 성공 신호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 스크린에 자신의 휴대폰을 연결했다. 그리고 화면에는 아이들이 보내온 모든 증거 자료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버 접속 기록, 자금 이체 내역, 그리고 5년 전 고은아와 자신이 함께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원본 프로젝트 파일까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증거들 앞에서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화상 화면 속 윤석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며 추악한 맨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권태준은 화면 속에 그녀를 얼음 같은 눈으로 노려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끝났어, 윤석영. 마지막 체스 게임은 6명의 가족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주주총회장의 스크린에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윤석영의 몰락은 완벽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기업 스파이 행위, 횡령, 명예훼손 등 수많은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은 하루아침에 역대급 반전 드라마로 막을 내렸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추악한 진실을 파헤친 권태준과 고은아 그리고 은성그룹을 재조명했다. 위기를 극복한 권태준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고 바닥을 쳤던 주가는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치솟았다. 고은아의 EH 시큐리티 역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비운의 희생양이 아닌 거대 권력의 음모에 맞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인 천재 개발자로 인정받았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로부터 협업 제안이 쇄도했고 그 중에는 은성그룹의 공식적인 파트너십 제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조건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업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법적, 사회적 전쟁이 끝난 자리에 권태준과 고은아에게는 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며칠 후 권태준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긴장감 속에서 아이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지 않는 어색하고 값비싼 장난감들이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내 쌍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을 때 그는 수백 명의 이사들 앞에서도 해본 적 없는 실수를 했다. 손에 든 쇼핑백을 떨어뜨린 것이다. 첫 만남은 어색함 그 자체였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는 민준에게 은성그룹의 경영 전략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민준은 그를 비디오 게임 앞으로 끌고 가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겨버렸다. 그는 서연과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서연은 양자 컴퓨터의 원리에 대해 그가 미처 따라가기 힘든 수준으로 설명하며 그를 당황시켰다. 권태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패배감을 맛보았다. 그의 마음을 열어준 것은 오히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에게 하준이 다가와 야구공을 내밀었다. 아저씨, 캐치볼 할 줄 알아요? 아저씨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는 말없이 공을 받아들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우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에 작은 그림 한 장을 쥐어주었다. 그림 속에는 6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CEO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웃고
함께 공을 던져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권태준과 고은아의 관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상처 입은 연인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들은 서로가 없는 5년의 시간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가 네 아이를 홀로 키우며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그녀가 떠난 후 그가 느꼈을 공허함과 상실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천천히 다시 쌓여가고 있었다. 어느 주말 그들은 처음으로 6명이 함께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은성그룹의 냉철한 CEO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회전컵을 연달아 6번이나 타야 했고, 멀미로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과 고운하는 배를 잡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권태주는 5년 만에,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느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은하의 모습을 보며 다시 사랑에 빠졌다. 이번에는 그녀의 강인함과 따뜻함, 위대한 모성애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 관계는 조금 특별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작전 본부에서 아빠의 스케줄을 해킹해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을 강제로 만들어내곤 했다. 또한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된 가족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시시콜콜한 일상을 공유했다. 4명의 천재적인 아이들은 이 새롭고 서툰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하고도 사랑스러운 접착제 역할을 했다. 잃어버렸던 5년의 시간은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무한한 시간 앞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다. 몇 달 후 윤석영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며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권태주는 일, 중독자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리더로 변모했다. 고은아의 회사는 은성그룹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업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어느 평범한 저녁 6명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작전 본부가 아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새로운 집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족 연대기라는 이름의 디지털 앨범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화면에는 처음 어색했던 만남부터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권태주는 조용히 고은아의 어깨를 감쌌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미래이자 희망인 내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축복하듯 아름다운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